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시간은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나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조용히 돌아보는 그런 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자녀를 향한 마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많이 떠오르는 건 자녀에 대한 생각이지요. 자녀가 잘 살고 있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나를 잊고 지내는 건 아닌지, 그런 걱정들이 조용한 밤마다 불쑥 떠오르곤 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키우며 참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어릴 적에는 울지 않게 하느라, 병들지 않게 하느라, 또래보다 뒤처지지 않게 하느라 하루하루 애를 썼습니다. 그 시절엔 아이가 잘 먹고 잘 자는 것만으로도 기쁨이었고, 어느 날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 아빠라고 부를 때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했지요. 그렇게 아이는 자라났고 우리도 그만큼 나이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어른이 되어 자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 기쁨과 벅참은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말이 줄어들고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서운함과 외로움이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왜 연락이 없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마음을 다해 키웠는데 이렇게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속에서 한 발짝 물러나 보세요. 자녀는 우리 삶의 전부일 수 있지만 그 아이의 삶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쁘고 힘들고 때로는 자신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우리가 바라던 방식으로 자녀가 반응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랑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단지 표현의 방식이 다르고 때로는 그 마음을 드러낼 여유가 없을 뿐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말들을 합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내가 바라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 마음이 집착이 되면 오히려 자녀는 그 마음을 부담스럽게 느끼게 되지요. 온화한 마음으로 자녀를 대한다는 것은 나의 뜻을 내려놓고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일입니다. 부족한 모습도,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도 그 자체로 괜찮다고 여기는 것.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연습은 쉽지 않지만 그 연습이야말로 부모가 나이 들며 배워야 할 가장 깊은 지혜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편안함입니다. 자녀가 내 앞에서 편하게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것. 무엇을 하든 괜찮다고, 네가 나의 자식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 그 부모의 마음이 결국 자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뒤를 이어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주 마주치는 오해에 대해 조금 더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오해는 서로가 마음을 다르게 느끼고 받아들일 때 생깁니다. 나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한 말인데 아이는 간섭이라고 느끼고 나는 걱정이 되어 건넨 말인데 아이는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가 장성한 이후에는 부모의 말이 이전보다 훨씬 더 무겁게 들릴 수 있습니다. 자녀는 이제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삶을 살고 있기에 부모의 조언조차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을 전하고 싶다면 말보다 먼저 마음을 다듬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향한 말에는 항상 여유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말하는 것. 그렇게 하면 자녀도 방어적인 자세를 내려놓고 부모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아이는 압니다. 부모의 표정 하나, 눈빛 하나에도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걸 아이는 본능처럼 느낍니다. 그러니 말하기보다 먼저 보여주는 것, 보여주기보다 먼저 느끼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따뜻함과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힘들 때 찾아올 수 있는 사람, 실패했을 때도 미소로 맞아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부모로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 아닐까요? 자녀에게 온기를 전하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루하루를 함께 살아온 가족이라도 마음이 다를 수 있고 서로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어릴 적에는 부모의 말 한마디에 금세 웃고 울고 했지만 이제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을 닫기도 합니다. 그만큼 자녀도 성장했고 또 스스로의 생각과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부모의 자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자리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제는 앞장서서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뒤에서 묵묵히 걸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걸어가다 힘이 들 때 기대어 쉴 수 있는 바람막이 같은 존재.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와의 갈등을 이야기할 때 나는 그저 도와주고 싶은 건데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도와주는 마음조차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방식이면 그것은 간섭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한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될 때 우리는 사랑의 표현에도 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자녀에게 다가갈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전에 그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피곤하지는 않은지, 무언가 걱정이 있는지, 지금 마음이 닫혀있는 상태는 아닌지, 그 모든 것을 살피고 난 뒤에야 비로소 말이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말을 건넬 때에도 그 속도와 톤이 중요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조용히 말하는 것. 무언가를 지적하기보다는 그저 너의 마음이 궁금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말에는 마음이 실려야 진심이 전해집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마음이 닿지 않으면 상처가 되고 아무리 서툰 말이라도 따뜻한 마음이 담기면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온기를 전하고 싶다면 먼저 내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야 합니다. 나 자신이 편안하지 않으면 타인을 편안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하면 그 말투에도 그 불안이 스며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온화한 부모가 되기 위한 첫걸음은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 부드러움은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나를 위해 따뜻한 차를 마시는 시간,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눈을 감는 시간, 창밖을 바라보며 호흡을 가다듬는 시간,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 쌓여 마음을 다듬고 그 마음이 아이에게 닿는 말과 눈빛에 담기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자녀가 힘들어 보일 때 이것저것 묻기보다 조용히 어깨를 토닥여주는 것, 말보다 강한 위로가 되는 그 손길 하나에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작은 따뜻함이 쌓이면 자녀는 부모의 곁에 있고 싶어집니다. 부담스럽지 않고 꾸짖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주는 그 품이 그립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입니다. 이제 우리의 역할은 자녀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따뜻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괜찮고 아무 말 없이 기대어 있어도 되는 그런 자리. 그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부모로서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온화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자녀에게 커다란 힘이 됩니다. 지금 자녀가 당신 곁에 있든 멀리 있든 당신의 그 온화한 마음은 분명히 닿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 마음을 품고 우리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해 가지는 애틋한 마음은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고 더 조용한 방식으로 마음을 표현하게 되지요. 예전처럼 직접 챙겨주거나 매일 얼굴을 보며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자녀가 잘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그 마음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흐르고 있고 그 흐름은 멈추지 않습니다. 자녀와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아이가 부모를 잊은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자녀도 어떤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조용히 있는 것일 뿐입니다. 어쩌면 부모에게 떳떳하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고 자신의 고민이 부모에게 짐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 속에서도 부모를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기다림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것도 조용하고 따뜻한 기다림 말입니다. 연락을 강요하거나 무언의 압박을 주는 기다림이 아니라 그저 거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존재가 되는 것. 자녀가 필요할 때 문을 두드리면 언제든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으로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문을 두드리지 않더라도 그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키워야 할 것은 자녀를 향한 조바심이 아니라 내 안의 평온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평온할 때 자녀도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는 법입니다. 불안과 기대가 가득한 부모 앞에서 자녀는 마음을 열기 어렵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안에서부터 조용한 숨결이 흘러야 합니다. 그 숨결은 우리가 매일 만들어가는 삶 속에서 비롯됩니다. 자녀에게 지나친 관심을 주기보다는 내 하루를 잘 살아내는 일에 집중해 보세요. 오늘 하루 나는 어떤 것을 보며 미소 지었는지,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어떤 음식이 맛있었고, 어떤 장면이 인상 깊었는지. 나의 하루가 평온하고 단단할수록 자녀와의 관계도 건강해집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은 세월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보살피는 사랑이었다면 이제는 믿어주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동안은 내가 뭔가를 계속 해줘야 할 것 같지만 사실 어른이 된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네가 잘하고 있는 줄 안다는 그 믿음이 자녀에게는 큰 용기가 됩니다. 실수도 하고 방황도 하고 때로는 부모의 기대와 다른 길을 가더라도 그 모든 것을 품어주는 마음. 그 마음이 자녀에게는 가장 넓고 깊은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울타리는 안팎을 나누기 위한 벽이 아니라 바람을 막아주는 보호막이어야 합니다. 자녀가 세상에서 상처받고 돌아왔을 때 말없이 안겨 쉴 수 있는 그런 울타리 말입니다.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자녀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곁에서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녀가 돌아올 수 있는 그 자리를 변함없이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며 그것이 온화한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다면 자녀를 향한 사랑은 점점 더 깊어지고 그 사랑은 언젠가 반드시 아이의 마음에도 닿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를 있는 힘껏 진심을 다해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말이 없어도 반드시 전해집니다. 그러니 오늘도 조용히 따뜻하게 마음을 품고 자녀를 위해 내 마음속 등불을 켜두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마음의 여유를 조금씩 배워갑니다. 젊었을 땐 몰랐던 것들을 천천히 이해하게 되고 자녀를 향한 마음도 조금씩 변해갑니다. 예전에는 뭔가를 해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이끌어주고 싶은 마음이 컸다면 지금은 그저 지켜보는 것이 더 많은 힘을 주는 방법임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의 말이 자녀에게 힘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조언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자녀는 잔소리처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반복되면 자녀는 점점 더 말이 줄어들고 부모와 거리를 두려고 하게 됩니다.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하면 오해받을까봐 망설이게 되는 순간들이 자녀에게는 종종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보다는 들어주는 법을 먼저 익혀야 합니다. 자녀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판단하지 않고 끊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끝까지 들어주는 것. 그 짧은 시간이 자녀에게는 커다란 위로가 됩니다. 누구에게도 하지 못한 이야기를 부모에게 털어놓을 수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자녀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부모의 마음은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렇게 사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때는 그 생각을 말로 옮기기보다 가슴에 잠시 머물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자녀가 원하는 것은 평가가 아니라 공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향해 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말은 아주 단순한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나는 네 마음 이해해. 이런 말들이 자녀의 굳은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부모와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줍니다. 그 다리는 말로 쌓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놓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자녀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좋은 소식을 전할 때 그 순간을 온전히 즐기고 함께 웃어주는 것. 잘했네. 기특하다. 이제 시작이구나. 그런 따뜻한 말들이 아이의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부모에게 인정받는 기쁨은 자녀에게 평생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수를 했을 때에도 실망보다 위로를 먼저 건네는 연습을 해보세요. 괜찮다. 는 말 한마디에 아이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습니다. 모든 사람이 실수합니다. 자녀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는 아직 세상을 배워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실수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는 뒤에서 부드럽게 받쳐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말은 자녀의 기억 속에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의 무게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던진 말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에 오래 남아 그 아이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 생각하게 됩니다. 부드러운 말은 자녀의 마음을 열게 하고 그 마음은 다시 부모에게 돌아옵니다. 자녀가 어떤 상황에 있든 부모는 언제나 그 곁에 있겠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시선으로, 그리고 꾸준한 태도로 전해집니다. 하루하루 조용히 그 마음을 보여주는 일이 쌓이면 언젠가는 자녀의 마음도 그 진심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지만 그 인생의 여정에서 함께 숨쉬며 걸어줄 수는 있습니다. 때로는 멀찍이 떨어져 바라보고 때로는 가까이 다가가 안아주며 그렇게 부모의 온기를 계속 전해주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소란스럽지 않아도 됩니다. 조용하고 단단한 마음으로 오늘도 자녀를 향해 따뜻한 눈길을 보내는 것. 그 눈길 하나가 말없이 전하는 사랑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길은 분명히 자녀에게 닿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향한 사랑을 늘 같은 방식으로 표현해 왔습니다. 잘 챙겨주는 것, 조언을 아끼지 않는 것, 때로는 대신 걱정해 주는 것. 하지만 자녀가 성장하면서 이 방식들이 더 이상 예전처럼 따뜻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죠. 똑같은 말을 해도 아이의 반응은 전과 다르고 그 무뚝뚝한 태도에 우리 마음이 상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반응은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자녀도 이제는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고 부모에게 모든 걸 의지했던 어린 시절과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만의 생각과 기준이 생겼고 그 기준 안에서 부모의 말도 다시 해석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방식, 바라보는 방식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어릴 적엔 가르침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르침보다 존중이 더 필요합니다.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삶을 살든 그 안에는 그 나름의 이유와 과정이 있다는 걸 인정해주는 태도. 그 인정이 자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부모와의 관계를 한층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존중이라는 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네가 뭘 알겠니? 라는 말 한마디는 자녀의 자존감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너도 많이 생각했겠구나 하는 말은 아이를 신뢰하는 부모의 태도를 전합니다. 신뢰받는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다시 부모를 향해 마음을 엽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녀에게 실망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왜 나를 서운하게 하는지 납득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바로 드러내기보다는 그 감정 뒤에 있는 나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나의 기대가 너무 컸던 것은 아닌지, 혹은 나도 모르게 자녀를 내 틀 안에 가두려 했던 건 아닌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기대는 사랑에서 나올 수 있지만 그 기대가 지나치면 오히려 자녀를 짓누르게 됩니다. 우리가 품은 기대는 자녀에게 목표가 아니라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서운해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녀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자기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원하는 모습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고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아이에게 자유를 주고 그 자유 속에서 자녀는 자기 삶을 책임지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부모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서로에게 거울이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눈길은 자녀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됩니다. 당신이 자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다면 그 말은 아이의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다독이는 말이 됩니다. 당신이 자녀를 믿어주었다면 그 믿음은 아이의 마음속에서 용기로 자랍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자녀를 향해 어떤 눈빛을 보낼지, 어떤 말을 할지를 천천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날카로운 말보다 부드러운 침묵이, 빠른 충고보다 느린 공감이 더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자녀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부모의 마음은 그들에게 닿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가장 큰 힘은 조용히 믿고 기다려주는 마음이라는 사실도요. 오늘도 그 마음을 품고 자녀를 향해 조용히 등불을 밝혀봅시다. 이 따뜻한 불빛은 자녀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어느 날 그 아이의 걸음을 다시 부모에게 향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자녀를 온화한 마음으로 대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과 행동을 부드럽게 하는 것을 넘어 깊은 이해와 기다림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부모라는 이름 아래에서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고 보살피며 살아왔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자녀에게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려놓는 사랑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손에서 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믿어주는 사랑. 그것이 어른이 된 자녀에게 필요한 따뜻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사랑하는 자라면 그를 자유롭게 놓아주라. 진정한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고 스스로의 길에서 배움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조용히 뒷모습을 지켜봐야 합니다. 조용한 응원이야말로 가장 강한 힘이 되어 자녀의 삶에 스며듭니다. 자녀가 실수했을 때에도, 나와 다른 선택을 했을 때에도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 그것이 바로 자비의 마음입니다. 자비는 누군가를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자녀를 통해 나 자신도 성장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후반부에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내 삶을 편안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평온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을 본 자녀는 그것만으로도 큰 안심을 얻게 됩니다. 부모가 편안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은 자녀에게 어떤 말보다 큰 위로가 됩니다. 어쩌면 자녀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서툴며 여전히 마음을 다 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꽃이 피기까지는 계절을 거쳐야 하고 마음이 열리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자녀의 마음이 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계절을 함께 견디며 기다려주는 역할을 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그 따뜻한 마음은 자녀에게 닿고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흐르고 있다는 것을 자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마음을 향해 자녀도 조용히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까지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마음이 외롭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지쳐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자녀를 향한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 사랑이 조급함이 되지 않도록, 서운함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스스로의 마음을 잘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도 언젠가 그 행복을 따라오게 됩니다. 이야기를 끝맺기 전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따뜻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부처님의 말씀처럼 고요하고 넓은 마음으로 우리 삶을 다독이는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